피지컬 AI 패권 전쟁.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드론이 전 세계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DJI라는 중국 기업 하나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취미용 드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드론들은 전 세계의 모든 공간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 거리, 도시 전체가 3D 지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챗GPT에 열광하며 AI 시대가 왔다고 외치는 동안 진짜 전쟁은 이미 스크린 밖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중국은 이미 10년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할 책, 피지컬 AI 패권 전쟁은 바로 이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LG CNS에서 15년간 AI 분야를 이끌어온 박종성 저자가 쓴 이 책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전쟁터를 보여줍니다. 자, 이야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하시나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세계 최강 바둑 기사 커제 구단을 압도적으로 꺾었던 그 사건으로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AI 시대에 중국은 뒤처진 것인가? 모두가 공황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이 사건을 관리된 스푸트니크 모멘트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적 혼란은 차단하면서도 기술 엘리트들에게는 정밀하게 위기감을 주입했어요. 마치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가 미국을 자극해 우주 경쟁을 촉발시켰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2017년 중국 정부는 AI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세계 AI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선언했죠.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중국이 주목한 건 챗GPT 같은 대화형 AI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피지컬 AI, 즉 물리적 신체를 가진 AI에 집중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대화하는 AI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AI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의 전략은 3막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1막, AI의 몸체 구축,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하드웨어를 대규모로 만들어냈죠.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DJI가 하늘을 장악하는 동안 중국의 공장들은 쉴 새 없이 로봇을 찍어냈습니다. 2막, AI의 두뇌 설계, 바이두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복잡한 도시들을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었어요. 수천 대의 로보택시가 베이징, 상하이, 우한거리를 누비며 매일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율주행 실험이 아니에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인민의 방구는 이미 도시의 모든 골목, 모든 건물을 손바닥 보듯 아는 3D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트윈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자는 이걸 국가 주도 인내 자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시장의 파도를 타는 서퍼라면 중국의 투자자들은 아예 조류 자체를 바꾸는 엔지니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가 인프라를 건설하고, 정부가 제품을 구매합니다. 투자 건설 구매로 이어지는 완벽한 폐쇄 루프죠. 시장 위험이 없어요.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유비테크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는 전기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의 종말을 선언했어요. 이제 제조업, 경쟁의 핵심 질문이 바뀐 겁니다. 어느 나라 노동력이 더 저렴한가? 가 아니라 어느 나라 로봇이 더 효율적인가? 로요. 그리고 2024년 드디어 3막이 시작됩니다. 중국 정부는 양회라는 최대 정치 행사에서 구신지능, 영어로는 엠버리,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만들어온 몸과 두뇌를 하나로 합친다는 선언이에요. AI 혁명의 중심을 실리콘밸리 서버실에서 중국 공장으로 옮기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였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중국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약점은 없을까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책은 바로 이 질문들에 답합니다.
중국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요. 고성능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생태계 전략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최고 성능은 아니지만 자립 가능한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포기하는 대신 독립성을 택한 거죠. 화웨이가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맞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어센드 칩이라는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심지어 7나노 공정까지 구현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2025년 초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사건이 터집니다. 딥시크라는 중국 스타트업이 등장한 거예요. 이 회사는 GPT-4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비용은 고작 $550만. 오펜AI가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자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쌓아온 백모대전, 즉 100개 AI, 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필연적 결과라는 거예요. 미국의 제재가 역설적으로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부족하니 소프트웨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솔직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산업용 로봇 밀도를 자랑하지만 이건 미래 비전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 필요에 의한 산물이에요.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동화를 추진한 결과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실한 실행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외국의 플랫폼과 부품을 가져와서 정교한 완성품을 만드는 그 익숙한 방식 말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이 방식으로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경고합니다. 피지컬 AI가 모든 규칙을 바꾸는 지금, 익숙한 길의 끝은 예속의 미래라고요. 우리의 스마트 팩토리는 미국의 두뇌 위에서 작동하고 결국 중국의 압도적인 규모에 잠식당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중국을 무조건 따라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중국의 약점을 역이용하고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호랑이다운 전략을 제안해요. K-피지컬 AI 2035라는 국가 전략 비전입니다. 핵심 부품 자립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가디언 펀드를 조성하고 판교창원 평택을 잇는 한국형 혁신 조립 라인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정부와 대기업, 스타트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새 판을 짤 것인가? 아니면 남이 짠 판에서 성실하게 일할 것인가? 진정한 승부처는 특정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로봇과 자율 시스템이 따라야 할 기술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로봇 운영체제, 5G 통신 규약, 데이터 형식 같은 것들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면 그 표준을 만든 나라가 모든 부가가치를 독점하게 되는 거죠.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AI 기술의 미래를 설계할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이 만든 미래를 따라가는 조연으로 남을 것인가? 이 책 피지컬 AI 패권 전쟁은 2025년 12월 5일 지니 서재에서 출간됐습니다. 경제, 경영, 기술 전략을 다루는 272쪽 분량의 책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국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기업의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경영진, AI와 로봇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모든 분들이요. 기술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피지컬 AI 패권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